검찰이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이요. 민주당에서는 상고 기각될 것이다. 여당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대법이 무죄를 뒤집고 파기 재판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바로 상고를 했습니다. 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대표. 자, 서울중앙지검은요.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이례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다.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라며 하루 만에 즉각적으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김무식 교수님. 네. 아무래도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2심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 강한 것 같고요. 재빠르게 상고를 신청했다라는 건 빨리 대법원이 판단해달라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선거법 633 원칙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심의 판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좀 납득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3심 제도가 우리 사법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 2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바로 했고요. 우리가 애초에 예측했던 것은 만약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대법원 상고를 갔을 때 이재명 피고인이 오히려 시간을 끌 거라고 예측을 했었지 않습니까? 최장 한 달가량 시간 끌 거다. 패문부재, 송달 거부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위험은 없어진 거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상고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일단 상고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차적 시일을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서 633에 따른다고 한다면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라는 게 꼭 3개월 꼭 채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네. 그 이전에도 대법에서 이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1심에 중형이 나오는데 2심에 무죄라는 것은 뭔가 하나는 잘못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인 판단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탄핵 정국이나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대선 정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약고가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대법에서도 저는 분명하게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이재명 대표도 이로 인해서는 저는 2심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를 삼아가지고 시간을 질질 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교수님. 네. 이게 정치적인 일정을 좀 고려해보면 상당히 대법 판결이 중요해진 것이 일단 보세요.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는 지금 늦어지고 있죠. 검찰은 즉각 상고를 해서 이 대표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 무죄 받은 거 억울하다라고 상고할 리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검찰이 시간 끌 리도 없고 그럼 곧장 상고 절차 들어가면 대법원이 재판을 개시하는데 대법원 이 3심 같은 경우는 서류로서 판단을 하는 사실 법리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3개월, 2개월 안에도 대법이 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대표가 원하는 모양새와 타임 스케줄보다 더 빠르게 사실은 대법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헌재의 결과가 마지노선이 제가 봤을 때는 4월 11일이라고 보면 그렇군요. 이달 뒤 대선을 치른다 그러면 6월 11일이 대선일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면 조기 대선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거죠. 그러나 이제 만약 인용이라는 전제로 본다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3월 26일 해서 3개월이라고 하면 6월 26일 정도가 파기환송이 되는데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무죄가 됨으로써 그 속도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얘기고 네. 심지어 파기환송이 됐을 때 다시 재판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판 스스로 고법에서의 어떤 그 재판을 다시 하지 않고 심지어는 바로 대법이 바로 스스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바로 판결. 네. 자판의 결과까지를 포함해서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 6월 26일이라고 하는 어떤 시점이 굉장히 앞당겨지고 거의 대선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용을 전제로 합니다만은 네네. 이벤트가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강성필 대변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강 대변인. 네. 그러면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거군요. 네. 대법원이 언제 선고를 하느냐, 얼마나 빨리 선고를 하느냐, 헌재가 대통령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선고를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사실 되게 중요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둘 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각기 조금 결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3월 26일 날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상고로 가는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한 달 정도 빼고 최대한 빨리 서면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7월 말 8월 초가 되어야 이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면 또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래서 아주 빨리 LTE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개월이면 아주 빠른 건 요새 5G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LTE는 옛날 그건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올해 안에 과연 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연말까지 미뤄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둘 다 아주 국민적으로 중요하고 관심이 가는 사항이지만 저는 이 두 가지의 결과가 결합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양태정 변호사님, 일단 이 대표에게는 상고 권한이 없는 거죠. 상고 권한이 없다기보다는 상고할 필요가 없다는 게 더 정확한 무죄니까?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전부 뭐 민사로 따지면 전부 승소나 다름없는 거고 사실 전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고 거기서 더 이상 다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상고할 필요가 없다는 게 더 그렇군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그럼 대법 선고가 좀 빨라질 수 있겠군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검찰이 상고를 하고 네네. 이제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을 이제 상고 기록을 이제 대법원이 받은 날로부터 그래서 상고 기록 우리 받았으니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라라는 이제 통지를 보내서 검찰이 20일 내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것만 보고 바로 판결 내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당한 방어권의 보장을 위해서 이제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기한을 주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이제 상당한 공방이 오고 하게 되고 그거를 심리를 하기 위해서 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됐든 일부에서 심의가 됐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뭐 3개월 내로 하기가 사실상 뭐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3개월을 꽉 채우는 기간이 될 걸로 보이고 만에 하나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뭐 이게 결과가 좀 뒤집어져서 다른 법률 해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보통 원심 항소심으로 내려보내서 파기환송을 절차를 통해야지 또 다시 확정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뭐 조기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그 결과가 확정되기라는 불가능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당의 이 법률이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요. 대법원의 파기 자판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상고권이 없습니다. 검찰이 즉시 서류를 내면 27일 가까이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 자판도 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원래 이재명 대표가 1불에도 유죄가 선고됐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상고를 하면서 상고장을 맨 마지막 날에 내요. 상고장 제출 기한이 7일이면 7일째에 냅니다. 상고 이유서는 20일 만에 내야 돼서 27일이 이재명 피고인이 마음대로 끌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검사들이 잘 준비해서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첫날에 바로 내십시오. 그러면 재판이 약 27일 가까이 당겨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민주당의 이 법률위에서는 다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고 기각될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 검찰의 상고 결국 기각으로 끝날 것입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은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사실 인정 또한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입니다. 여당에서는 법리 적용이 허점투성이다, 법리 자체가 비상식적이다라는 검찰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검찰이 상고 절차를 빨리 서두르고 있는 만큼 대법의 판단도 빨리 나올 것이고 결과는 뒤집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2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3심에 가더라도 그대로 확정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전망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유 2년이라는 확실한 유죄가 선고됐고 2심에서는 이걸 모두 뒤집고 무죄를 선언했기 때문에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려서 3심 최종심의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대법원의 3심 선고 일자가 빨라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법률 용어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은 어떻게 다를까? 돌직구가 함께하는 법률 상식 함께 보시죠. 자, 파기자판은 증거가 많을 경우 그리고 고등법원의 판단의 법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대법이 판단할 경우에는 파기환송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즉각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여권에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2심 법리가 법리의 오류가 명확하므로 대법이 파기재판할 환경은 충분하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